이제 지수하고 로그 쪽이 이제 끝났고요. 지수하고 로그 쪽에서는 뭐가 시험에 더 잘 나올까? 지수일까? 로그일까? 하면은 지수보다 당연히 로그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잘 나올까요? 왜냐하면은 지수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고, 지수 법칙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면 2학년 때부터 나오지만은, 그때 사실 음의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느낌이 있다면은, 어떤 감각이 있다면은 음의 지수 나눗셈을 할 때 음수 대신에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그는 처음 배운 거거든요.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그렇다 보니까 로그에서는 또 로그의 어떤 그 계산 규칙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로그가 이제 지수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보게 되면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요번에는 이제 삼각함수 쪽은 각부터 좀 확장을 해줍니다. 각부터. 그렇죠? 자, 각부터 확장을 해주는데,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각, 여기 시초선이 있고요. 막대기가 하나 돌아가는데,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보면은 30도, 30도다. 근데 얘가 단순히 30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몇 바퀴인가 돌고 요만큼의 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9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750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인지 돌고 각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라디안도 있겠죠. 이제 봅시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을 정해 놓는데요. 각을 부채꼴이 있으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가, 이 배수로 몇 배인가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정해 놓습니다. 당연히 호의 길이가 뭐 2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가 2배 되면 각도 2배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의 길이와 반지름하고 요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1라디안이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1라디안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57도 정도 나옵니다. 57도 정도. 그리고 360도는 도대체 몇 라디안이냐 하면은 360도일 때는요,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야? 2파이알이야. 원의 둘레니까요.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2파이알. 그래서 반지름의 몇 배냐 해주니까 어떻게 됐더라? 2파이 배더라 해서 36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된다? 2파이다. 2파이 라디안. 어떤 녀석이 옛날에 그랬는데 360도는 2파이 돌았으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뭐 그런 흔한 놈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요 360도를 기준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180도 평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된다? 파이 라디안이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90도는 도대체 몇 라디안이냐? 비례식의 성질, B의 성질 다 이용할 수 있죠.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2분의 1로 줄이면 되겠다.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그러면 1라디안은 도대체 몇 도냐? 라디안. 몇 도냐? X도. 해가지고 파이 곱하기 X는
180 파이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이제 파이 값은 3.14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3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나눠주니까 60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이 전체 값이. 그래서 이제 57도 3.14로 나눠서 얻은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외우지 마시고 라디안을 호드법으로 나타내는 각을 이제 유축법으로 고칠 때도 비례식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각을 갖다가 라디안으로 고칠 때도 이렇게 파이 라디안일 때 180도다. 아니면 180도일 때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비례식을 쓰시는 것을 좀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막 헷갈려요. 선생님,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에요? 180분의 파이예요? 막 헷갈려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헷갈릴 것도 없어. 왜?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된다고 됐잖아. 그런데 봐봐요. 180 나누기 3.14 해봐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파이 나누기 180 해봐요. 3.14 나누기 180이야. 그럼 0점 얼마나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1라디안이 바로 파이분의 180이다. 180분의 파이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고치다 보니까 우리가 180도는 파이, 90도는 반호 줄었으니까 2분의 파이. 자주 쓰다 보니까 좀 친숙해지는 거죠. 60도는요,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3분의 파이. 이런 놈들은 기준으로 내시면 돼요.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자주 쓰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35, 120도다. 120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비례식을 써도 괜찮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비례식은 안 써요. 60도의 2배다 해가지고 3분의 2 파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35도다. 135도는 90도에다가 45도 더한 거다 해서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안 요 호드법을 쓰게 되면은 부채꼴, 넓이, 그리고 호의 길이 요거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간편해지는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호의 길이는 중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래가지고 막 구했다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호도법으로 되어 있으면은 L은 R 세타 끝! 간단하게 나와버려요. 자, 그리고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호도법으로 된 거 쓰시면 되고요. 호도법 안 썼으면은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또 이렇게 해줘야 돼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RL은 굉장히 여기 삼각형 넓이라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암기하면 좋고요.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외워야 됩니다. 둘 다.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이제 얘를 갖다가 90도가 넘는 일반 각일 때에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해 주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인 세타가 R분의 Y입니다. R분의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이러다 보니까 X, Y 이 순서로 막 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생각해가지고 일선면에 있을 때는 2점이 일선면에 있을 때는 R분의 Y 그냥 사인 세타가 예전에 있던 삼각형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 삼각형의 길이가 이제 음수로 이제 바뀌는 거죠. 길이가 음수로 바뀌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정해줄 수가 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모습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빨리 좀 캐치를 좀 우리가 인식을 해주면 좋으냐면 거울이 있고 거울 속에 있는 삼각형. 거울 속에 있는 삼각형. 거울 여기 놓으면은 나는 거울로부터 1m 떨어져 있다. 거울로부터 내 모습은 마이너스 1m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런 값이 이제 길이가 아니고 그냥 좌표예요. 좌표. 그러다 보니까 길이면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좌표다 보니까 음의 값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플러스 값이고요.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음수예요. 왜? x값이 음수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가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얼싸 안 되고.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삼각형 사이의 관계.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사인 제곱 세타,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얘는요, 이 공식은요, 문과 9등급도 기억합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따위 거 공식 이 내용은 버리세요. 버리시고 어떻게 줘라? 180도는 파이야. 이렇게 쓰시고 파이가 왜 180이에요? 파이 3.14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3.14 맞긴 맞아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소리예요. 자, 보자. 옳은 거 생겼습니다. 그냥 바로 테스트하기가 어려우면요.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테스트해보세요. 파이 곱해주면 이 파이는 360도. 맞아요. 파이가 180도라는 걸 잘 아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 이건 암기해주는 거고요. 파이가 얼마에 180도니까. 파이 자리에다가 180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50도는 90도에다가 60도를 이렇게 더해주시는 겁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더해주면 3분의 2파이 아니죠? 6분의 5파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봐봐요. 이 파이를 곱해줘요. 2분의 파이가 45도다. 한번 변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분의 파이가 90도.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고요. 4분의 파이는 45도죠. 그래서 4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선면에 있는 아니냐. 여기 360도 곱하기 n으로 쓰기도 하지만 2파이 곱하기 n. 한 바퀴 돌면 2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 곱하기 n. 왜 하필 2n파이로 씁니까? 라고 하면 이뻐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이뻐서. 2파이 n보다는 2n파이가 이뻐서. 그리고 여기는 90도짜리인데 그냥 90도짜리가 아니고 몇 바퀴인지 돌고 2분의 파이만큼 왔을 때의 자리가 이 자리다. 얘는 몇 바퀴인지 돌고 파이만큼, 여기는 몇 바퀴인지 돌고 2분의 3파이만큼 왔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이면은 좋은 경우 계산해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근데 친숙하지 않다면은 또 친숙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360도 곱하기 n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봅시다. 910도. 얘는 720도에다가 더하기 얼마? 왜 720 썼냐면 720이 2바퀴잖아요. 360에 2배. 여기다가 얼마? 190?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1번은 두 바퀴 돌고 190만큼 가니까 180이면 여기야. 10도만큼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여기입니다. 2, 3분의 1가 얘는요, 마이너스 520, 마이너스 720에다가 더하기 200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데. 거꾸로 두 바퀴 돌아갔어요. 두 바퀴, 너무 많이 갔네? 다시 빠꾸. 그러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360에다가 또 마이너스 얼마 하면 헷갈려요.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근오구에서 소수분 양수 잡듯이 그렇게 잡으면 상당히 편해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냥 가면 되지 뭐. 여기서 거꾸로 와. 6분의 5파이 파이만큼 가면 여기니까 이만큼 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1번도 2번도 3번도 전부 다 3, 4분면인데 여기는요 3분의 4파이 3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또 그만큼 그래서 여기 똑같네요. 5분의 14파이 얘는 2파이에다가 얼마? 5분의 4파이 두 번 돌고 5분의 4파이면 파이만큼 다 못 가죠. 이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분면에 있는 5번만 다른 3분면에 존재한다. 자, 76번에 별표가 있는데요. 정말 별표입니다. 세타가 3, 4분면에 갑니다. 세타가 3, 4분면 이 표현을 써보게 되면요. 자, 세타가 3, 4분면에 갑니다. 360 곱하기 n 3, 4분면이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요 자리 보다는 더 크고 요 자리 얼마? 360도 곱하기 n 요놈 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있는 거. 자, 그래서 3선면의 각이라고 해가지고 180하고 270도 사이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요 사이에 있는 거, 두 바퀴 돌고 요 사이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2분의 세타가 몇 선면이에요? 써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 180 곱하기 n 더하기 130 180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게 뭐야?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먼저 n이 0이었다면 처음에 n이 0이었다면 90도하고 135도 사이. 어디? 90도하고 135도 사이. n이 0이었다면 분명히 2분의 세타는 여기 존재할 겁니다. n이 만약에 1이었다면 n이 1이었다면 90도 곱하기 90도에다가 180도에다가 90도. 여기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135도면 여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n이 1일 때는 이 자리구나. n이 2일 때는요. n이 2일 때는 한 바퀴 돌 n이 2면 한 바퀴 돌면 90도. 이 자리. 하고 그럼 이 자리 사이. 그래서 2일 때는 이 자리. 3일 때는 이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타가 3선면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거는 2분의 세타가 아니고 3분의 세타로 나오게 되면은 3분의 세타는 이런 식으로 분차 같은 게요. 분차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뭐 3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3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3개로. 날개가 3개짜리 템포기처럼. 4분의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4개 나와요. 5분의 세타 하면 5개 나와요. 신기하게. 네. 과거에 이제 대원고등학교에서 얘가 이제 서술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5분의 세타였던 걸로 기억해요. 조금 더 하시는 게 많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죠. 뭐냐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를 내가 파랗게 나타낼게. 알파라는 각이 이만큼인데 도대체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베타라는 놈이 있는데 1차들에 이런 식으로 1차들에 같은 자리에 놓여있더래. 그 얘기는 1차라고 하는 기억이 편해요. 그럼 뭐냐면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베타가 이만큼이 되면 베타하고 알파의 차이가 딱 얼마만큼 차이 나더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완전히 이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외울 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 공식을 전부 다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각을 갖다가요, 나타내는 작은 각을 무조건 예각으로 쓰세요. 예각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물론 이 알파가 뭐 90도하고 180도 사이입니다. 혹은 180도하고 270도 사이입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공식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만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한 20도 30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큰 각에서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갖다가 빼주거나 더해줘가지고 축으로 가세요. 축으로. 이 축으로 가든 이 축으로 가든 이 축으로 가든 이 축으로 가든. 축으로 가서 축으로 가면 이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는 큰 각. 여기 베타에서 빨간 놈이야. 여기서 알파만큼 더해줘야겠어요. 더해주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알파만큼 빼주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더한다고 해서 축으로 가지는 못하지요. 45도로 만들면 헷갈리니까 작게 만드세요. 알파만큼을 빼줘요.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만큼 빼주는 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일치선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각이 이제 알파야. 일치선상에 있으니까 요 각이 베타인 거고요. 그러면 요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어요? 축으로 가려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은 요 자리로 오는데 이 자리로 나타내는 각이 뭐냐? 2n 파이 플러스 파이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알파가 이거네. 베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베타네.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서 가면은 이 자리가 된다. 그래서 더한 값이 2n 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진짜로 나오는 거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올 경우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것도 만들어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가 이것만 더 나와요. 한참 더 나와요. 알파하고 베타가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공식을 만들어 보라고요. 공식을 만들어 보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공식으로. 베타에서 알파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런 것도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들 이제 필요 없습니다. 큰 놈에서 작은 놈을 어떻게 줘라? 더하거나 빼줘서 축을 갖다 놔봐. 그럼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 서술형 답안이 나오면 서술형 답안제는 일체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떤 값을 6배 하면 처음하고 일치한다. 세타가 이만큼 있었는데 쭉 가니까 6세타도 이 자리야. 그래서 여기는 6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주면 2n파이 잘 또. 자, 6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얼마? 2n파이. 자, 또 따라서 5세타는 2n파이. 세타는 5분의 2n파이. 그런데 세타가 예각이에요, 예각. 예각이니까 예각이라는 얘기는 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파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차이, 두 바퀴 차이 여러 개 될 수 있겠는데 n이 1일 때는 5분의 2 파이 돼요. 0일 때는 안 되고요, 물론. 2일 때는 5분의 4 파이면은 이거 넘어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세타는 5분의 2 파이였다 처음에. 세타가 뭐 예각이래요. 근데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대칭이래요. 대칭이 돼요. 자, 2세타하고 최대 대칭이다. 되셨나요? 물론 이 2세타는 90도를 한참 넘어가는 그런 각일 것 같긴 했지만 우린 공식을 찾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4세타에다가 얼마? 2세타만큼을 더해주게 되면은 2n파이가 되어버리고요. 6세타는 2n파이. 세타는 3분의 n파이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n이 1일 때, 된다. 90도 사이에 보다 작으니. 근데 n이 2일 때는요, 3분의 2파이 벌써 120도예요. 저 몸이 더 나요. 다음에는 이제 이 공식 그리고 둘레 길이라고 할 때는 부채꼴 둘레 길이라고 하면은 꼭 요걸 허리 길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지름하고 둘레하고 반지름하고 요렇게 세 값을 더해줘야지 둘레가 되는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2. 오예. 여기는 세타야.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야? 4파이야. 근데 그냥 세타가 아니고 웬 사인 세타? 자, L은 공식을 써놓은 것 같아요. 잘 안 풀린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무슨 공식 사용해야 되지?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헷갈리게 했거든.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식이나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먹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너희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요리 프로 이런 데 보면은 너희들 요리를 갖다가 쫙 그냥 늘어났죠. 막 집어넣고 하게 되잖아요. 잘못해 실제로 요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리를 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빼먹고 안 넣는 게 있긴 해요. 나 같은 게 언제
마파두부를 요리했는데 마늘을 빼먹었어요. 맙소사. 세상에 마늘이 나는데 끔찍하죠? 들어가는 재료라고는 마늘, 파, 고춧가루, 기름, 굴소스 이렇게 없는데. 자, 그래서 N이 4파이, R이 10. 세타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12분의 4파이.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네요. 60도에 60도. 그래서 사인 60도를 찾아가라. 자,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특수각들 잘 기억이 안 나거든. 60도 나오면은 30도, 60도, 90도인 거 1대 루트 3대 2. 요거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는 뒷변분에 맞춰보게 되는 높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45도일 때는 재빨리 2등변 같은 그리시고요. 직각이 중심각이 얼마? 3분의 파이. 60도네. 호의 길이가 2파이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막 이러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 여기가 3분의 파이. 넓이? 넓이하고 관련된 공식 어디 있어? 2분의 1 R제곱 세타도 그렇고요. 얘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 여기선 세타 아네? R 모르네? 여기선 뭐라? L 아는데 R 몰라. 결국은 R을 찾으면 되겠다. 그 문제가 뭐예요? R 찾는 문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R 찾는 문제. L은 R 세타. 따라서 L. R 얼마인지 몰라. 세타가 3분의 파이 나와요. R은 6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도 되고 이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기다 넣기를 이게 좋겠지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이라도 간단한 쪽으로 넣으면 됐죠. 꽤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수학의 쌤 기본 이제 개념을 배울 때도 배웠던 바로 그 문제.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한다.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요? 둘레의 길이가 8짜리는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크게 만들고 각을 좁혀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다면 난 뚱뚱하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각을 넓혀가지고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각이 크게 하면 어떻게 돼? 또 얘도 작아지죠, 넓이가. 그래서 적당한 어떤 선이 어떻게 되게 됩니다. R이 있고요. 둘레의 길이. 2R 더하기 L이 얼마나? 8로 일정해요. 그럴 때 넓이는 자, 여기서 가장 보면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분의 1 R L 자리에다가 8 마이너스 2R 써가지고요.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그래서 이 참수 이용하는 거가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잘 고칠 수 있을 테니까. R이 2일 때에 넓이가 4가 최고가 됩니다.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문자가 2개 나오고, 최대 최소값을 물어본다 하면은, 결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원에서, 결국 최대 최소 문제는 뭐다? 산술기야 아니면 산술기야 아니면은 이참수인데, 산술기야는 이제 양수 2개, 문자가 2개다. 문자 2개 나오잖아, 이거. 그러니까, 산술기야. 식이 어떻게 됐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근데 A, B, C까지 있는데 산술기를 쓰기도 세제곱. 세제곱하면 되나요?
그 저번에 레벨업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가 증명이 알아. 증명은 네가 알아. 증명을 어떻게 할까? 벡터 내죠. 예? 벡터를 내적어요. 난 이미 다 알려줬어. 예. 벡터 내적. 어떻게? 그래서 일반적인 산술기하 평균식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2 루트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8 산술기하 이용을 가지고 양변 제곱해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분의 1 아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4분의 1 곱합니다. 즉 얘가 바로 넓이는 사이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 이거야 문제는. 언제. 여기서는 R이 2일 때 그렇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언제 그러냐 이거야. 여기서는 등식에 독립할 때는 언제다? 두 값이 같을 때. 여기서 등식에 독립할 때는 R하고 L이 같을 때가 아니고 2R하고 L을 썼으니까 2R과 L이 같을 때입니다. 2R과 L. 2R과 L이 같을 때니까. 그래서 R이 얼마? 2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더 할까? 자,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얼마? 4, 마이너스. 점 찍어주시고요. 여기가 R이야. 이 R의 길이는 얼마인지 눈에 보이시죠? 5입니다, 5. 여기서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얼마? Y값. 마이너스 3. 사인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해서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다시 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루트 3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기울기가 나오면요. 자, y는 mx. 뒤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나타내는데 평행이동해 가지고 이 자리 x축하고 이루는 값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럴 때에 여기다가 x가 1 증가할 때 y값이 m만큼 증가. 따라서 이 m의 값이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이거는 가보도록 하죠.
기울기가 탄젠 세타. 탄젠 세타가 네,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수면요, 세타는 네, 훨씬 크겠죠, 이렇게. 아하. 자. 그런데 이제 탄젠트 값이 어쨌든 마이너스 루트 3이건 루트 3이건. 우리는 루트 3짜리 이거.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1. 루트 3하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길이는 루트 3일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 중에서 우리가 1이고 루트 3인 거 우리는 알고 있어. 요각이 60도짜리인 거죠. 되셨나요? 네,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 2예요. 2니까 길이비가 어떻게 돼요?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갔으니까 Y의 값은 루트 3이겠고요. B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보셨나요? 자, 이제 탄젠트 알파. 네.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2분의 요 Y 값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2분의 요 X 값입니다. 요거 X 값. Y X 값 요거 헷갈리시면 아니디옵니다. 제발. 90번에는 별표 치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6번 좀 쉬어봅시다. 영재는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보면 영재 무슨 대학교마다 무슨 뭐 영재원 해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저 했어요. 중학교 애들 영재원 들어가려고 뭘 준비를 한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영재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다니 세상에. 예, 역설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냥 10살짜리예요. 근데 대학원 수학책을 줬어요. 그냥 연습문제 폈어요. 풀어라 하니까 풀어요. 그건 천재예요, 천재. 그거는 대한민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안 나와요. 100년 정도 한 명 나옵니다. 100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되면은 아인슈타인만큼 답답해지죠. 아인슈타인도 수학 잘 못했어. 아 그래요? 사고 실험을 잘하는 사고했어요. 수학 잘 못했어. 뭘 잘하는 거예요? 사고시 내가 수학을 못했다면은 애들이 막 그냥 좋아해요.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잘 못했다고.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당연히 그래요. 수준이 뭐 우리 정도 이론 물리학자 치고는 잘 못했다고. 그냥 못한 게 아니고. 치고는 잘 못한 거면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거지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 치고는 잘 못한다. 뭐 이런 거. 예. 혼자서 조기 축구에 여러 명은 다 제치고 그냥 꼴렸습니다. 그런 아저씨들. 자, 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얼싸 않고 네. 모두 다 양수.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x, y의 값 요거 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자, 3, 3면에 각일 때 3, 3면에 각이면 어떻게 된다? 표현해 놓고 보세요. 얼, 싸, 안, 코. 3, 3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음수. 음수로 곱하니까 양수. 너 맞아. 둘 다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음수, 양수. 너 맞아. 탄젠트만 플러스. 뭐 다 맞네? 네. 참 좋아요.
다음에 굿이다 한번 봅시다. 역시 얼싸 않고 요건데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다 음수예요. 자,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사인 세타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얘는요. 무조건 루트 있고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이 있는 놈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절대값이 있는 놈으로 가세요.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면 돼요. 탄젠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 코사인 사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음수에다가 사인 세타를 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음수. 음수에다 음수 하니까 음수예요. 이거 음수예요, 음수. 음수니까 이거 괄호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 음수니까 절대값만 복귀해주면서 절대값도 있고 괄호도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 이제 계산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날아가고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2배. 자, 그 다음에 요는 많이 튀어나오는데요. 1학년 때부터 많이 튀어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위에 있는 거. 자, 복소수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 1학년 때 루트 A, 루트 B가 있으면요. 그냥 죄다 루트 AB예요. 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보고 붙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 언제?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에 붙어요. 그리고 B분의 A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마이너스 루트 A, B분의 A 웬만해가지고는 여기 마이너스가 따위는 안 붙어. 그냥 양수 돼 있을 때 안 붙잖아요. 다 이렇게 안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는 경우가 위에하고 달라요. A, B 둘 다 음수였다. 그래도 이거 마이너스 안 붙어요. 언제 마이너스가 붙냐면 밑에 게 음수, 위에 게 양수인 경우에만 붙습니다. 거꾸로 음수, 양수이면 마이너스 안 붙어요. 이거. 그래서 아하!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였구나.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 코사인이 양수인 곳이 어디야? 코사인이 양수인 곳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탄젠트가 음수였대요. 그러니까 얘는 4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표현 방법. 자, 동시에 만족시킨다고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부호가 같아. 둘 아니지. 같긴 뭘 같아. 달라. 사인하고 코사인 부호가 달라. 그리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부호가 같아요. 자, 사인하고 코사인이 부호가 다른 쪽이 어디냐면은 모두 다가 양수. 안, 코. 사인하고 코사인이 부호가 다른 곳은 이 두 곳이야. 여기서 둘 다 음수가 같아요. 여기 둘 다 양수가 같아요. 가번에 의하면 여기 2, 4, 4분면이고요. 나번에 의하면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같다면 코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같다면 2, 4분면 1, 4분면 이렇게 두 군데 있죠. 네. 둘 다 음수, 둘 다 양수. 여기서는 부호가 달라요. 코사인은 음수, 양수, 탄젠트는 음수예요. 여기서 탄젠트가 양수. 그래서 부호가 같다면은 1 아니면 2다. 동시에 만족되는 곳은 바로 2, 4분면입니다.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거 이용하는 거하고 가장 유명한 항등식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이 돼요. 자, 이 식을 변형시켜 봅시다.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모 분자를 똑같이 코사인 세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바로 탄젠트예요. 계산 따라오시겠어요? 예. 그래서 1, 공제 따라오겠어? 네. 분의 자, 얘를 갖다가 4분의 3분의 4분의 5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이건 더 좋아해. 어떻게 해요? 분모 문제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는 거야. 분모 날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얼마다? 4 더하기 1. 4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5. 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아싸! 하면서 세타가 4분의 파이야 라고 해도 뭐 이 문제의 답은 맞출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해는 아니에요. 왜냐고요? 코사인 세타 값이 여러분들 저기 방학 동안에 그 그래프까지 공부해 봤는데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나오는 게 한두 개야? 아니죠. 그래서 세타 값이 되게 많아요. 자, 얘를 정리해야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자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모 통분이 있죠. 그래서 분모를 통분해 줍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여기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 통분해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웃지 말고 좀 더 계산해 보세요. 분자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와우, 갑자기 눈에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분자가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쓴과 동시에 하면서 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얘는 2로 묶어지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아싸! 지우고 코사인 세타분의 2로. 정말 간단히 됐네요. 코사인 세타분의 2. 끝난 게 아니지. 얘는 2분의 루트 2. 분의 2. 요거 1 이렇게 써줘가지고 요런 분의 요런. 그래서 루트 2분의 4. 유래해주면 2루트 2. 참 쉽죠? 세타가 이 잡음면의 각이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에요. 물론 각에 대한 각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알아내는 건 좀 어렵죠, 사실. 요놈의 값을 구해봐요. 요쪽의 문제에서 항상 숨어있는 식이 하나 있어. 써놓고 봐야 돼, 항상. 자, 얘를 써놓고 봤을 때하고 안 써놓고 봤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써놓고 보면 바로 어떻게 돼요? 제곱형 보고 싶죠. 요 두 놈은 제곱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그 자체를 구하지 못하고 요놈의 제곱이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아깝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데
요 두 개를 결합하면은 요 바로 사이세타 코사이세타 요 교차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제곱하면요. 제곱하면요. 얘는 바로 플러스 2 사이세타 코사이세타 이렇게 주어진다 얘기지. 자, 얘가 얼마인데? 루트 2분의 1. 오예 2분의 1. 얘는 1. 플러스 2 코사이세타. 아, 2배의 사이세타 코사이세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구나. 자, 이제 때려 넣으면 돼요. 얼마? 2분의 1. 되셨나요? 2분의 3. 오,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는데 사이세타 빼기 코사이세타가요 플러스 루트 2분의 3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가요? 뭔가요? 둘 다 될 수 있나요? 봅시다.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훈의 내가. 이상훈입니다. 얼싸안코. 자, 사인이 플러스고요. 음수를 빼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더해준다. 그럼 양수에다 양수 더해주니까 얘는 양수야. 따라서 마이너스 있는 거 버리시고 얘는 유리화해 주시고요. 2분의 루트 6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얘를 항상 써놓고 보셔야 돼요. 얘가 숨어 있어. 그래서 어이구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값을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숨어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 식 두 개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이네요. 2차 방정식의 부분. 아, 이거 뭔지 알겠어. 뻔하죠. 항상 봤던 거. 뭐? 근거, 계수의 관계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2분의 1이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K야. K를 알아내래. 너 어떻게 알아냈지? 숨어있는 식이 하나 있죠. 누구?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거 쓴과 동시에 뭘 해야겠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경우에 어떻게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한번 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개의 단원이 합쳐진 거예요. 사실 맞죠? 3급 단원하고 1학년 단원. 보통 내신 문제에서는 1학년 단원에서 많이 합쳐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2학년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급으로 가게 되면은 그나저나 어제 모의고사는 잘 봤나? 자, 모의고사급으로 가게 되면 수원 내에서 이렇게 결합이 돼요. 보통은 1학년 단원하고 결합이 많이 돼요. 자, 세 개를 같이 쓰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제곱은 예. 이제 중학교 때나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건 많이 썼겠지만 점차 그건 별로 안 쓰죠.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이건 많이 써요. 자, 4분의 1 얘는 1 얘는 K 와우 K 값이 음수로 아주 좋은 게 나오겠네요.
위에는 두 개의 식에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3분의 k. 아하, 얘는 좀 전에 풀었던 바로 그 문제네. K값 구할 수 있겠죠? K값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하세요.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 얘가,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저긴 자로브라도 있었는데, 이건 그것도 없네. 자, 두 근의 고분이요. 여기서는 좀 좋은 게 나오네. 요거 1이네. 얘가 얼마다? 아하. A는 얼마다? 8이라는 거 하나는 찾았어요. 근데 A 알으면 뭐야? 이거 B는 어떻게 알아냈지? 8분의 B 어떻게 알아냈지? 자, 탄젠트와 탄젠트. 네. 탄젠트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얘는 그놈의 역수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고요. 얘가 마이너스.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여기 등장하는 세타와 여기 등장하는 세타는 같아요. 자, 얘는 분모를 통분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 오, 좋아지려고 해. 뭔지. 아하. 앞에서 K 값을 찾아내면 결국 요놈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B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되셨나요? 자, 바로 지금 계산해요. 그리고 공제, 너 이쪽 여기 뭐야, 기본 문제 앞에 쉬운 문제 풀려 있어? 오, 잘했어.